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렌지 프로그램 설치하신 다음에 다양한 위젯들을 클릭해 보면서 오렌지와 친해지는 시간 가져보셨나요? 오늘부터는 친절한 AI에서 오렌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실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들어가기에 앞서 머신러닝의 작업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물론 친절한 AI에서 지금까지 두 번의 실습을 모두 다 같이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작업 흐름은 이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잠깐 쉬는 사이에 잊으셨거나 아니면 오렌지부터 같이 실습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문제 정의를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셋 준비, 모델 설정, 모델 훈련, 평가, 최종적으로 모델 활용 이런 순서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문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머신러닝의 어떤 종류인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걸 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머신러닝의 종류 중에는 분류도 있고 회계도 있고 이상각 함수도 있고 그룹화도 있고 강학습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셋을 마련을 해야겠죠. 이때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모아진 데이터가 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도학습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블링 하는 작업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서 빠져있는 값을 채워넣거나 아니면 형식을 맞춰주는 등 다양한 전처리 과정을 진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건지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에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는 또 오렌지라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알고리즘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들이 오렌지에서 제공이 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도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나면 준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트릭을 확인하면서 평가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생각보다 모델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서 데이터셋을 전처리를 다르게 해본다든지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을 변화시켜 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고 각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그때 마지막으로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모델 활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델을 웹서버에 배포한 다음에 우리가 그 모델에게 새로운 인풋 데이터를 보여주고 아웃풋을 받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생성한 다음에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맞아, 머신러닝이 이런 흐름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었지 하고 다시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도 오렌지를 이용해서 이 작업 흐름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문제를 풀면 좋을까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으신가요?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친절한 AI 23강에서부터 같이 풀었었던 타이타닉 탑승객의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또 푸나요? 이제 좀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애저ML 스튜디오로 타이타닉 실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똑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면 오렌지를 훨씬 더 빠르게 익히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애저ML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타이타닉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렌지라는 새로운 툴을 적응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첫 번째 실습 데이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지도학습에 포함이 되고요. 지도학습 중에서도 분류, 이진 분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이용해서 가장 먼저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도학습 모델이나 비지도학습 모델을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문제 정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 단계부터는 이제 오렌지 3에서 다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오렌지 3에 어떻게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 있는지 업로드를 도와주는 4가지 위젯을 살펴보고 이 위젯을 이용해서 우리도 타이타닉 데이터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데이터와 동일한 걸 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난 그 데이터를 아직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유튜브 하단 설명란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준비를 해 뒀으니까 링크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렌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생성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걸 오픈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헬로 오렌지 기억하시나요? 그 워크플로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픈을 이용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리센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시면 짜잔, 가장 최근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헬로 오렌지, 오렌지3를 처음 만난 날이라는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보이고 또 전반적인 위젯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걸 불러와야겠어.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오픈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놨던 헬로 오렌지 워크플로우가 그대로 불러와졌습니다. 아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여러분들 건 아마 다 위젯이 다를 거예요. 그쵸?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젯을 이렇게 클릭을 해 보셨을 거니까 다 다를 텐데 여기 올라와 있는 위젯들은 이제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로 파일을 선택할 때 드래그 하듯이 이렇게 전체 위젯을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면 캔버스가 이제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비워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위젯들을 가지고 와보고 각 위젯의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렌지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도와주는 위젯은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파일과 CSV 파일 임포터, 데이터셋, 그 다음에 SQL 테이블 이렇게 4개의 위젯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씩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그 다음에 CSV 파일 임포트, 그 다음에 데이터셋, 그 다음에 SQL 테이블 이렇게 4개의 위젯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오른쪽에만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아웃풋 라인은 있는데 왼편에 뭔가 받아올 수 있는 인풋 연결고리가 다
없습니다. 이 4개의 위젯은 데이터를 다른 위젯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풋을 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가 어떻게 다른 걸까? 어떨 때 뭘 써야 될까?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파일이라는 위젯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위젯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속성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파일 위젯의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 크게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PC에 있는 파일을 불러들여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바로 이 파일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URL, 어딘가 서버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의 주소를 여기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여기 설명란에 2개의 링크를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위쪽에 있는 첫 번째 주소는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파일이 다운받아지는 링크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뭔가 굉장히 긴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주소는 제가 다른 서버에 이미 파일을 읽어올 수 있는 형태로 올려둔 겁니다. 그래서 그 2개의 URL 중에서 어떤 걸 활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나는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폴더 이미지가 있습니다. 폴더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 놓으셨던 폴더에 가셔서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그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 불러 읽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는 파일이 안 받아져요. 혹은 파일을 다운받은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2번째 URL이라고 하는 여기 앞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공유해드린 아주 긴 주소, 그 긴 주소를 여기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엔터 키 하시면 똑같은 파일을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PC에 데이터를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긴 주소를 여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2가지 방법 어떻게 하셔도 우리가 실습에 쓰는 데이터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2개 중에서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URL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UR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올려볼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올리면 바로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1309개가 있다. 그 다음에 9개의 피처가 있고 12.3%의 결측치 미싱 밸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타겟 베리어블은 없고 5개의 메타 어트리뷰트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이 있네요. 이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 올 수 있는 게 바로 파일 위젯입니다. 그래서 아마 파일을 불러온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게 될 위젯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CSV 파일 임포트를 한번 볼게요. 얘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위젯인데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파일은 엑셀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텍스트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CSV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웹 서버에 있는 것도 URL 링크로 불러올 수 있는 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위젯이었다면 이 CSV 파일 임포트는 이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CSV 파일을 좀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위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어떤 파일을 불러올 건가? 아무것도 없죠. CSV 파일 임포트는 아까처럼 URL을 이용해서 파일을 가져오는 기능은 없습니다. 로컬에 이미 다운받아져 있는 이미 로컬 PC에 있는 데이터만 올릴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폴더
버튼을 클릭해서 아무 파일이나 임포트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다운받아 놓으셨던 파일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인코딩을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각 셀을 나누는 경계선이 기준이 콤마인지 탭인지 세미콜론인지 스페이스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문자로 되어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게 앞에서 보셨던 파일 위젯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파일이 이렇게 콤마, 쉼표로 각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K라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하겠지만 아니면은 또는 이런 대시를 이용해서 나누고 있어요. 또는 괄호를 이용하고서 나누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셀 경계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커스텀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스페이스로 하거나 그럼 데이터가 이상하게 잘리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탭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데이터는 CSV, comma separated value이기 때문에 반드시 컴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쿼트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데이터가 사람 이름, 스트링인데 이렇게 문자로 인식되는 게 따옴표 하나로 되는 건지 아니면 2개짜리로 되어 있는 게 문자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건지 자, 차이점 봐주세요. 2개 따옴표로 했을 때는 이름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잘 나눠지지만 1개짜리 따옴표로 했을 때는 이름이 잘려버려서 젠더, 에이지 이상하게 파일이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문자로 되어 있는 게 2개 따옴표로 되어 있느냐 1개 따옴표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 그런 걸 지정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number separator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천 단위를 어디서 끊을 것인가 그 다음에 소수점은 뭘로 표현을 할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쪽은 크게 바뀌는 일이 없어요. 그죠? 천 단위는 거의 쉼표로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소수점은 이 온점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거의 손을 댈 일이 잘 없다. 우리가 주로 바꾸게 되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지 그것만 여기서 잘 선택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파일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한글이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인코딩 하는 이 인코더 방식을 코리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 데이터에서는 한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니코드 UTF-8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SV 데이터를 좀 전문적으로 불러올 수 있게 해주는 위젯이 바로 이 CSV 파일 임포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주로 CSV 파일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보셨던 파일 위젯보다 이 CSV 파일 임포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불러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 위젯은 우리가 준비해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공해주는 예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물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이 비림포사이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에서 일어난 화재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슬픈 일이네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에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범죄, 온라인 리테일, 그 다음에 트래픽 사인, 여기 타이타닉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퀄리티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실생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보는 건 쉽지 않지만 오렌지에서 준비를 모아둔 이 데이터셋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선택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더 넘기시면 데이터의 사이즈, 데이터 개수, 변수의 개수, 그 다음에 타겟이 우리가 맞추고 싶은 레이블, 최종적인 클래스가 숫자인지 카테고리컬인지,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데이터인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 설명글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데이터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한 70개 이상 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있지는 않은지 찬찬히 살펴보고 그걸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QL 테이블이라고 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이 위젯은 위쪽에 빨간색으로 느낌표가 떠 있을 텐데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고 제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안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이미 SQLite 서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활용하고 싶을 때 서버와 연동을 해주는 위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버인지 서버 URL 쓰고 그 다음에 거기 접근할 수 있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연결을 하시면은 그 서버에 있는 SQL 데이터셋을 받아서 오렌지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습에서 요 위젯을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파일이나 SCV 파일 임포트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앞으로 실습을 할 때에도 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타이타닉 데이터를 올리는 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두 개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CSV 임포터와 파일에서 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 파일은 아웃풋이 그냥 데이터라고 하는 오렌지에서 다루는 데이터 형식으로만 나가는데 CSV 파일 임포트는 아웃풋에 보시면 데이터도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더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판다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파일 위젯보다는 CSV 파일 임포트 위젯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판다스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판다스와 뭔가 결합을 해서 같이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파일이라는 위젯을 이용해서 URL에 올라가 있는 혹은 로컬에 다운받아져 있는 데이터를 올리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 두 가지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일 잘 올리신 분들은 이 파일 들어가서 Save as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Hello Orange workflow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목표가 타이타닉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명확해졌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워크플로우 이름을 지정해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타닉 클래시피케이션 오렌지 워크플로우 세이브 파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항상 작업하고 나면 저장 잘 해주셔야 됩니다. Azure ML Studio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우리가 뭔가 변경을 할 때마다 알아서 자동으로 오토 세이브가 되었지만
이제 오렌지는 그렇지 않죠. 우리 로컬에서 우리 컴퓨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저장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올리는 작업까지 잘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오늘 썼던 위젯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위젯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파일 위젯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업로드 위젯으로 CSV,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고요. 아니면 URL을 이용해서 다른 서버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CSV 파일 임포터는 CSV 파일만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위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CSV 파일에서 C가 컴마를 의미하는데요. 컴마로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세미컬론으로 나눠져 있거나 스페이스로 나눠져 있거나 탭으로 나눠져 있거나 상관없이 이 CSV 파일 임포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파일을 무엇을 기준으로 쪼개줄 것인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아웃풋으로 나온 데이터가 판다스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셋은 오렌지에서 제공하는 기본 예제 데이터이고요. 70개 이상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SQL 테이블은 우리가 PostgreSQL이나 아니면은 SQL 서버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위젯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위에 빨간색으로 느낌표가 떴었죠?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하단에 관련 문서 링크를 공유해 두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본격적인 실습을 하기 위해 데이터를 올리는 작업까지 해봤고요. 데이터를 올리긴 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지? 데이터의 정보는 어디서 보지?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잘 올리는 것까지 반드시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